동물과 식물의 생태를 살펴보면 그 속에 무한한 과학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렇게 신비로운 동식물의 세계를 살펴봅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귀여운 동물이죠. 돌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정래 서울동물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제주도 근처에서도 이 돌고래를 자주 볼 수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 이 고래와 돌고래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돌고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네, 먼저 돌고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네. 큰 개체, 크기가 4 내지 5m 이상인 큰 종은 고래라고 부르고, 그보다 좀 다소 작은 개체는 돌고래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돌고래가 살고 있습니다. 또 더 정확히 말하면 제주도 주위에 남방 큰 돌고래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고래연구소 김현우 박사 연구에 의하면 제주도 주위에 11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남방 큰 돌고래는 물이 지어 사는 종인데, 작게는 두세 마리, 많게는 7, 80여 마리가 함께 생활합니다. 물이 지어 살지만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가족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살지는 않아요. 네. 구성하는 개체가 변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잡을 먹이가 많다고 하면 여러 마리가 함께 살고, 잡을 먹이가 적다고 하면 구성원이 좀 적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는 돌고래 하면 또 재돌이가 딱 떠오르거든요. 서울대공원에 있던 어떤 재돌이는 어떤 이 돌고래고 또 어떤 계기로 방류가 된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돌이는 원래 바다에서 태어났고 바다에서 생활하던 개체였어요. 네. 그런데 실수로 어부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민간 공연업체에서 키우고 있다가 네. 서울대공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서울동물원에서는 나중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포획된 것을 알아서 작년 3월 12일에 네. 방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류 결정한 이후로 1년 동안 적응 훈련을 거쳐서 제도를 방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제도리는 이제 살아있는 먹이를 잡아먹게 하는 야생 훈련을 시켜서 이제 저희가 올해 방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화면으로 나가는 제돌이 모습을 보니까 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가 큰 것 같아요. 먹는 양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제돌이가 바깥에 이제 방류가 돼서도 먹이를 잘 찾아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걱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제돌이 야생 적응 훈련을 시켰어요. 네. 야생성을 회복해주기 위한 거죠. 1차 방류는 1차 적응 훈련은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 서울동물원에서 살아있는 물고기, 즉 화러를 주기적으로 먹여서 야생성을 회복시켜줬고, 2차는 성산 앞바다에서, 그리고 3차는 방류 장소인 김양 앞바다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준비를 좀 한 것 같은데 제돌이 지금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방류 이후에 제돌이가 잘 정착하는지, 잘 생활하는지를 네.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바다에서 헤엄쳐 다니니까 알 수가 없어서 방류하기 전에 지느러미에다가 인공위성 추적장치를 부착했어요. 그래서 추적장치 이외에도 혹시 배터리가 다 소모될지 몰라서 냉동 표식을 했습니다. 네. 냉동 표식이란 멀리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지느러미에 이제 글씨를 새겨놓는 거예요. 네. 제돌이는 1번으로 표식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7월 18일에 방류를 했는데요. 지난 8월 13일에, 그러니까 방류 후 15일 만에 제돌이가 물에 합류해서 친구들과 잘 생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직접 관찰했습니다. 네. 현재 제돌이는 다른 돌고래 무리와 함께 우도, 성산 주위를 비롯해서 제주도 전역을 헤엄치며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무사히 무리에 합류해서 잘 지내고 있다니 안심도 되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금방 방류돼서 바다에 잘 적응하면서 지내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영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돌고래 IQ가 꽤 높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좀 영리한 동물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돌고래는 아주 똑똑한 동물이에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IQ를 측정한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 네. 정확하진 예. 않군요. 측정 결과를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IQ 측정 결과가 없어서 한 가지 예를 설명해드리면 이제 체중과 뇌의 중량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인간은 약 7% 정도, 그리고 돌고래는 4.2%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동물 중에서 인간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네. 네. 체중 대비 뇌 용량을 비교했을 때 뇌의 용량이 많으면 머리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구의 한 예를 들어 보면 방류 후 돌고래가 20년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옛날에 알았던 친구를 다 기억한 거예요. 아, 아니 사람도 20년 전 친구는 알아보기 힘들 텐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똑똑하네요. 예, 이 정도면 기억력이 또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돌고래가 영리하기 때문에 제돌이가 이제 바다에 우리가 자기가 방류를 한 이후에 예전에 함께 지냈던 친구들을 다 알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들이 제돌이를 왕따시키지 않고 지금도 함께 네. 같이 잘 지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우리 제돌이가 또 왕따당하지 않고 잘 지낸다니까 네. 다시 한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이번 제돌이의 방류가 사회적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우선 작은 의미로는 이제 우리나라 해양동물의 종 다양성 유지에 기여했고 네. 또 남방 큰 돌고래의 유전적 다양성에 기여한 점이 큰 의의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제돌이를 방류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야생동물을 보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개념이 생겼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에 전달돼서 국가 위상에도 크게 기여한 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아울러 시민과 기업 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제돌이 방류를 성공시킨 점도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공사에서는 비행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줬고 또 다양한 동물보호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부족한 경비를 지원해줘서 제돌이가 안전하게 제주도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도 이 제돌이의 방류를 계기로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